3월 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한국의 특사단이 북한에 다녀와서 발표한 내용이 한국과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번에 이 발표한 내용 상당수가 한국 측과 북한 측이 상당히 오래전에부터 조율해와서 미국의 제재 압박을 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핵 미사일 동결 수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를 하고 미군 철수가 되는, 전형적으로 제가 수차례 언급해온 최악의, 한국 측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한국 정부가 좀 동조해서 북한과 더불어 그런 판을 짜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국 정부가 왜 한국의 손해가 될 부분을 동조하느냐.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 정부를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무슨 트럼프가 남북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남북 전격 합의에 대해 워싱턴 정가도 들썩인다. 미국 국무부가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 못했다. 한반도 전문가들도 탐색 대화의 조건을 마련한다 해서 뭐가 될 것처럼 보이죠. 자, 제가 향후에 진행될 일을 대략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대부분 이번에 내놓은 남북의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로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가 지나면서 매우 차분해졌고요. 지금 남북 간의 정상회담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북한을 끌어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운전석 드라이버가 곧 끝날 거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요,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미국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을 갖다 갖추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제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이 미국 전문가를 자처하고 어쩌고 국제안보 전문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대다수가요, 정말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거나 특정 정파와 연루된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 사태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1번 아이템에서 할 이야기는, 지금 한국이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정의용이 북한의 ICBM 히든 카드를 들고 미국을 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북한이 결국은 가장 원하는 카드는 ICBM을 몇 개 폐기하고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핵은 더 만들지 않은 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을 위협할 요인은 없으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한국은 그걸 거들고, 그래서 북미 간의,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를 하고 미국이 점차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발을 빼게 하는 부분이 북한이 노리는 최대의 목표이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양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으로서는 거의 죽음입니다. 지금 현실적이고 냉정한 일본 정부가 그저께 어저께 한 이틀 동안 좀 패닉 상태에 빠져서 혹시 재편 패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만 고립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중단거리 미사일까지도 인정해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폐기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일본은 이제 북한의 위협에 항시 시달리면서 돈을 뜯기면서
속국처럼 살게 될 거고, 정신 나간 한국은 저들 치러야 될 때까지겠지만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북한을 고립시켜서 항복시키는 부분까지 가장 앞서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도 지금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측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시진핑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회로 미국과 한번 붙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붙느냐? 자, 남북 간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먼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풀어라.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서 중국이 빠지면서 미국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노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전방위적 무역 전쟁으로 돌입하면서 지금 남기고 있던 중국의 주요 은행이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한마디로 이 대북과 북한과의 거래를 갖다가 한 혐의로 이 국제 금융망에서 추방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중국의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동맹인 미국 편에 서서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거래를 파기하고 결국 미국 측에 서서 같이 중국과 맞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 편에 붙어서 제재 압박을 완화하는 쪽에 서면서 한국도 개성공단을 열어주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미국이 지금 그때 한국의 태도를 매우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 미국이 얼마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가 하면, 얼마 전에 빅터 차 말고 한국계 미국인 한 명이 평소 사석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한국 관료들과 사적인 자리에서도 영어로 대화한다는 그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국무부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한국 정부와의 어떤 접촉이나 로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빅터 차나 그 사람이나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의 주요 관료들을 동원해서 아주 강한 이 자신들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비둘기파들로 하여금 동조하도록 만드는 로비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전쟁 상태, 실제 무력으로 치고받는 전쟁이 아니라 전방위적 무역 통상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그 이유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전선에서 한국이 뚫어놓은 구멍을 중국이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제재 압박에 빠지겠다 하고, 한국도 어느 시점에서는 김정은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맨입으로 저럴 수 있어요? 지 원한 대로 해주면서 돈은 돈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한마디로 악덕 포주나 기둥서방한테 잡혀서 몸은 몸대로 바치고 밖에서 몸 팔아서 버리는 돈까지도 갖다 바치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 정말 악질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가면서도, 김기덕이 요즘 성추행 폭력으로 문제가 된 김기덕이 조재현이 나오는 나쁜 남자라는 영화 있었죠. 딱 거기에
그 여성을 착취하는 나쁜 남자가 북한이고 엄청나게 착취하면서 줄 것 다 주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장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라 소리 들었기 싫으면 문정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갈 때 한국이 줄을 북한과 중국 편에 현재로서는 설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나오는가 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데는 한 두세 개 기업만 손을 보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게 될 때 과연 한국 경제가 버티겠느냐 하는 미국의 지금 분노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 이번에 대북 꼼수가 미국까지 꼬드겨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까봐 걱정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부로 그런 걱정은 그만두고요. 미국은 오히려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 한국 내의 국민들의 여론 동향이나 한국 내의 야당의 동향이 문정권의 이런 대북 평화 거짓 비핵화 드라이버에 속아 넘어가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한국 국민들이 저항을 보여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정의용이가 서훈이 데리고 오늘 미국으로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미국 대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국의 국정원장이 김정은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전달하는 메신저로 전락했는데 이거 좀 창피하거나 쪽팔리거나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이 간첩 두목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러 간다. 참 내가 말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거 정의용이하고 딴 사람 하나 윤건영이나 저거 믿는 똘마니 하나 따라 보내면 되지. 국정원장을 거기에 따라 보냅니까? 가서 또 미국 CIA나 이런 쪽 만나가지고 DNI나 또 썰을 팔겠지요. 자, 미국에서 국가 정보 관련자들이 굉장히 회의적이니까 나중에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득을 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요. 간첩 잡는 사람이 간첩 두목의 거짓 꼼수를 미국 간첩 잡는 기관에 가서 전달해서 잡아야 될 간첩 두목의 입장을 대신해서 해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국가적 정체성을 상실한 국가고 이것이 정말로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가? 더 나아가서 이런 국가에 전부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사는 이 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개돼지라 불러도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제가요, 가급적이면 편향을 가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부터도 이념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혹시 사로잡히지 않았나.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진실을 올바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최근에 문정권의 대북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이건 제 스스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편향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면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밝히지 않은 미국에만 전달할 선물이 있다고 이자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한국 국민은 몰라도 되고 김정은이가 미국에 보내는 선물은 별도로 한국에 보내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북한에 특사로 갔다 온 놈이 깔라면 다 까야지. 한국 국민들한테 한국 기자들한테 까는 용이 있고 미국 가서 까는 용이 있다. 이거 김정은이 똘마니들 아닙니까? 전부 체포했어요. 김정은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신문해야 될 대상들 아니냐는 겁니다.
이 지시를 만약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이나 문정인이가 했다면요, 이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끌어갈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이것들이 ICBM만 몇 개, 앞으로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1번부터 30번까지 아주 길고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하는 척 하다가 저거 얻을 거 다 얻고는 뒤통수 때릴 건데, 이것들이 ICBM,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만 우리가 없애고 너네들이 우리가 가진 핵과 중단거리 미사일은 인정해 주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선에서 미국과 평화협정, 북미 수교, 미군 철수 등을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는 최악의 카드라고 말을 여러 번 했지요.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정의용이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미북 대화도 전달할 건데, 특히 북한의 ICBM 개발 중단 및 점진적 폐기. 자, 북한은 살라미처럼 쫙 늘려가지고 한다 했지요. 첫 번째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주면 개발 중단. 자, 북한에서 개발을 중단했는가 안 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개발 중단한다면서 맨입으로 하겠습니까? 개발 중단할 때부터 우리한테 돈 주라. 자, 국제 제재 다 풀어주고, 제재 압박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라. 북한이 지금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가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점점 들어오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주겠다 어쩐다 하면 그때 가서야 이제 폐기를 하겠, 점진적 폐기. 그것도 폐기도 한 방에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한 10개 있으면 5개 있다고 뻥을 치면서 5개 중에 1개 없을 때 얼마 내나, 1개 없을 때 얼마 내나. 과거에 90년대에 거짓거리 하면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전 세계로부터 돈 뜯어내다가 나중에 또 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개발 포기 등 비핵화 카드 외에 미국에 억류된 3명을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방미 기간에 트럼프, 맥마스터, 그 다음에 폼페이오 CIA 국장 등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에게 미북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지와 비핵화 관련 김정은의 구체적 발언을 전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한국 국민들은 몰라도 되고 미국에 가서는 알아도 된다면 친미 사대주의자, 저보고 어떤 놈들이 그래요. 앞으로 그딴 글을 달면 내 용납을 안 할 건데 황장수는 미국 CIA에 가서 취업하면 되겠다. 이러는데 정말로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누굽니까? 이자들이잖아요. 한국 국민들은 몰라도 되고 한국 언론은 몰라도 되고 미국에만 우리가 갖다 줄 북한의 보따리가 있다. 자, 북한에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미국에다가 한국 국민들은 모르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의용은 6일 브리핑에서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진짜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욕을 다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트럼프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고 묻자 정의용이 지금은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고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요. 청와대 직원놈들이 한국의 국회 야당 대표 보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있다는. 너희들은 알 거 없고 갔다 오면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겠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과 미국을 붙여주기 위해서 비핵화 의사,
의사는 다 가지고 있죠. 저도 재벌이 될 의사가 있고, 저도 대통령이 될 의사가 있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루에 별별 의사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추가 제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특사단은 방북기간 중 김정은에게 ICBM 개발 중단 그리고 점진적 폐기와 미인질 석방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답니다. 이게요 뭔가 하면 거기서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무슨 4시간 밥 먹고 이럴 때는 실제로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안 하고 사진 찍을 때만 김정은이 중요한 이야기 하는 척하고 끝나고 나면 테이프 끄고 나면 그냥 히히닥거리고 놀았을 거라 저는 봅니다. 특사단이 가서 설득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속일 수 있는 꼼수를 가르쳐 준 거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각본 예? 청와대 예? 연설 김정은이에요. 이번에 합의 내용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거 입으로. 물론 다 자수는 안 했지만 딱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가서 정의용이가 가서 김정은에게 설득을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말만 듣고 설득당해서 그렇게 하지요. 에렉이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합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북 대화의 개시 조건으로 미국 태도에 따라서 ICBM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선언적 약속을 했고 북한은 미국 인질 석방 카드도 수락했다. 이것도 문재인 등이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북한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면 너네들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서 미국한테 얻어낼 거는 다 얻어내고 제재 압박도 피하고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김정은이의 참모들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자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보장 안전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김정은의 말도 전달하겠다. 미국이 믿겠어요? 자서가 그러는 거는 우리도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냥 가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권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의용이 이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해요. 정말 애나 콩콩입니다. 참 진짜 저질적인 수법을 쓰고 있어요. 아무런 사회적 직위와 손발을 가지고 있는 일개 민간인인 제가 보는 시각보다도 이 자들은 더 저질인 겁니다. 온 국가의 정보기관과 인맥들을 자원들을 확보하고 대북 접촉을 하면서도 노는 꼴이요. 판이 훤히 저들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한번 쏘아주는 척하고 대화하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판을 깰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다 헛수고가 될 거니까.